안녕하세요. 가산텔레콤 2등주 매매와 네온테크 3등주 매매 영상입니다. 핵심은 이거 같은데요. 미리 지켜보고 있는 것. 이런 조건이라면 이 종목이 슈팅을 쏠 때다.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런 예상이 된다면 다른 종목을 보고 있을 게 아니라 해당 종목을 째리고 있다가 수상한 움직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 때, 즉 수급이 들어올 때 초기에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고 해당 종목을 관찰하고 대기 타다가 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할 수 있다. 이걸 알고 미리 가서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뭔가 쏙 올라온 걸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이미 급등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종목을 발굴하고 기다리다가 초기에 잽싸게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 없이 2% 수익을 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매수 순간에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소게임 등 주도주가 2개 있다면 두 종목을 관찰하다가 한 종목이 꺾일 때 다른 종목에 수급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찰나의 순간에 매수를 할 수 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근거가 있죠. 2개의 주도주가 있었는데 A 주도주가 꺾일 때 B 주도주가 치고 나갈 거라는 근거죠. 그 짧은 시간에 시소게임이라는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로는 1등주가 상한가를 갔을 때 2등주도 뒤따라서 상승할 거라는 근거를 가지고 찰나의 순간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수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상승한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수익 기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틈이 생길 때 잽싸게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상, 호가창상 돌파가 일어난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외부적인 조건들도 만족이 되었을 때 매수해야 더 확률 높은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의 성공은 차트와 호가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 조건들이 추가로 더 있죠. 그런 조건들을 찾아가는 게 주식 투자자의 임무이고요. 그런 조건들을 더 많이 할수록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승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손실 볼 매매들을 안 하게 되고 수익 볼 매매만 하게 된다면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트와 호가창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은 돌파인 줄 알고 진입했다가 저항 맞고 떨어질 때 손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차트와 호가창 플러스 추가적인 조건까지 알고 있는 투자자는 돌파하는 족족 돌파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쌓이겠죠. 돌파만 하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거, 돌파만 하면 하는 족족 성공하는 거,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여러가지 분석을 하면서 해당 조건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말 아리송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쓸데없는 통계를 내기보다는 내가 수익 낼 때의 특징, 손실이 날 때의 특징을 다 모아보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수익 날 때와 손실 날 때를 다 모아놓고 구분되는 특징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제대로 수익을 냈던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단기 돌파가 강력하게 나왔던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주가의 흐름이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종목이 나타났을 때 그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매수하면 저기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목표 가격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VI까지 가더라, 또 저런 경우에는 VI까지 가고 갭도 뜨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목은 VI가 끝나고 나서 갭이 뜬 다음에도 더 갈 수 있고, 어떤 종목은 VI가 끝인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VI 갭이 고점일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 그런 경우의 수는 천차만별인데,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 공부했던 나의 기억 그리고 매매 경험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일수록 시나리오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게 되죠. 예를 들어 가산텔레콤의 경우, 물론 저는 털리긴 했지만 VI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VI 가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게 팔았죠. 하지만 네온테크의 경우에는 VI 갭이 풀릴 때 시장가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산텔레콤은 2등주 매매였고 네온테크는 3등주 매매였기 때문입니다. 가산텔레콤이 2등주이긴 했지만 실제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주도주에 가까운 2등주였죠. 왜냐하면 1등주 베셀이 너무 높게 시작해서 곧장 상한가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레이더라면 대부분이 다 가산텔레콤에 몰려왔을 텐데, 그래서 2등주지만 주도주 같은 2등주였습니다. 그래서 VI 갭이 뜨고 나서도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기다렸는데 결국 못 버티고 털렸던 거고,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3등주였습니다. 이미 대장주 같은 주도주 같은 2등주 가산텔레콤이 있는데 3등주인 네온테크는 VI 갭이 떴을 경우에는 거기가 고점이라고 판단을 했죠. 왜냐하면 2등주보다는 시세가 약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제 시나리오가 맞았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고, 가산텔레콤의 경우에는 제가 털리고 상한가를 갔죠. 이렇듯 주식 투자는 시나리오를 맞춰가는 게임인데요. 누가 좀 더 정확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갈만한 종목을 미리 예상하고 기다리다가 잽싸게 매수하는 것, 이것도 상승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내 예상대로 시나리오대로 상승했을 때 어디에서 매도할 것인지도 결국 시나리오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예상이죠.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의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매매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